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여드름! 제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클렌징의 A부터 Z까지 세안 방법만 달라져도 여러분 정말 피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바이 여러분, 체리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물어봐주셨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여드름 트러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피부 고민을 관리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클렌징이죠. 클렌징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들 올리다 보면 피부 좋다는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리는데 제가 뷰알머 시절에는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을 몰라서 피부 장벽 무너지고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예전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정말 트러블 피부여서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부터 알아야겠다 하고 진정 관리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은 클렌징 오일을 쓰면 트러블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클렌징 오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 이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세안 방법만 달라져도 여러분 정말 피부 달라집니다. 제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같이 세안도 해볼 건데 같이 세안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메이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안 방법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지워셔블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파운데이션, 속눈썹, 마스카라, 진한 화장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진한 메이크업들은 폼 세안 이런 거 하나만으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모공 속에 그대로 남아서 트러블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차 세안제로 추천드리는 건 클렌징 오일입니다. 트러블 피부가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일이 안 맞는 사람은 여드름이 난다? 많은 분들이 트러블성 피부, 지성 피부는 클렌징 오일을 쓰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클렌징 제품 중에서 유분, 피지 관리를 가장 잘해주는 제품이 바로 클렌징 오일이에요. 보통 클렌징 워터는 화장품에 묻혀서 피부를 닦아내는 거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화장솜으로 피부를 닦아내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다 보면 화장솜으로 계속 닦아도 계속 나오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트러블은 결국 과다한 유분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유분이 올라오고 먼지나 노폐물들이랑 같이 섞이고 이런 하루 종일 유분이 올라온 피부를 어떻게 클렌징 해주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같은 메이크업들을 다 지워내려면 아무리 폼 세안을 해도 그게 녹아나지는 않듯이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겁니다. 제가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지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블랙헤드 막 손으로 짜고 이러면서 코에 왕모공이 하나 생긴 이후로는 절대로 블랙헤드를 손으로 뽑거나 짜지 않습니다. 이 블랙헤드도 클렌징 오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일리로 블랙헤드 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블랙헤드는 모공 속에서 분비된 피지와 각질 등 각종 기역해서 생긴 그 피지 덩어리 위에 있는 그 기름이 공기랑 산화가 되어서 검게 변해서 블랙헤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산화된 피지 덩어리입니다. 블랙헤드를 억지로 짜거나 억지로 코팩을 사용해서 그걸 다 뽑아버리거나 이럴 필요 없이 클렌징 단계에서 오일만 잘 사용해주면 데일리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정력도 좋아서 피부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피지 관리까지 도와준다면 트러블이 생기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클렌징 오일 때문에 트러블이 난다고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제품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사용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는 오일을 고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클렌징 오일이 피부 위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씻어내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클렌징 오일의 기본이니까 그거 외에도 좋은 클렌징 오일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지를 잘 떼어내는 적절한 점도를 가졌는지, 두 번째는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물에 잘 녹는 친수성이 강한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클렌징 해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머리를 이렇게 쫙 깔끔하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실로 왔습니다. 오늘 클렌징을 위해서 사용할 오일은 넘버즈인 1번 말끔 순삭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이 적으면서도 제형을 보시면 너무 무겁지 않은 라이트한 오일이거든요. 트러블 피부시거나 지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클렌징 오일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제형이 보통 클렌징 오일보다 굉장히 라이트해서 물처럼 흐르듯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제형이라서 끈적임이 적어서 피부가 편하네요. 그렇다고 완전 물 같은 제형도 아니라서 적절히 피지에 흡착돼서 딱 피지 관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손에다가 많이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펌핑을 해주셔서 한 2펌프 이상 정도 충분히 펌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부랑 유사한 옥수수유 베이스라서 더 피지를 확실하게 녹여줘요. 아까우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도포를 해주셔야지 피부에 자극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손에 묻혀주신 다음에 맨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쿠션이라고 하는 이 이마랑 코 부분, 이 부분이 피지선이 많이 발달이 된 부분인데요. 피지가 많이 생기는 코 부분 그리고 이 턱 부분 동글동글 돌려주면서 집중적으로 롤링을 하면 피지가 몽글몽글 올라와요. 클렌징 오일들이 피지를 녹임으로써 제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들까지도 한 번에 지워주는 해독력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마스카라까지 잘 녹아 나옵니다. 붙어있던 속눈썹들까지 떨어지고 제품이 워터프루프 임상까지 받은 제품인데 올리브영 들어가셔서 클렌징 오일 제품들 쭉 보다 보면 워터프루프 임상 받은 제품들이 되게 희귀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일은 워터프루프 임상까지 받았는데 거기다 지우기 어려운 마스카라까지 지워지는 테스트를 해서 되게 높은 수치를 받았어요. 메이크업은 다 녹여냈고 다음으로 제가 체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친수성. 이제부터 유화 작용을 해줄 거예요. 유화라는 게 뭐냐면 오일로 피지랑 메이크업을 다 녹여냈잖아요. 이거를 유화 과정을 통해서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잘 유화를 하려면 미온수 정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기름이 잘 안 씻겨나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로 해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유화가 되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때 롤링을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름이 얼굴에서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요. 유화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 얼굴에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일 잔여물들이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 오일은 유화가 잘 되니까 세안하고 나서도 마무리감이 미끌거리지 않고 피부결이 깔끔하게 정돈이 돼요. 지금 유화도 충분하게 꼼꼼하게 해줬으니까 꼼꼼하게 미온수로 헹궈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운하다. 이렇게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고 왔고요. 깨끗하게 여러 번 잘 헹궈주시면 트러블 안 생기니까 클렌징 오일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1번 오일은 좋은 게 유화를 하면서도 눈앞이 너무 뿌얘지거나 장감이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상태에서 약산성 폼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서 정돈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한번 세안을 해봤는데요. 클렌징만 잘 해줘도 1차적으로 피지가 잘 관리가 되는데 요즘 트러블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꼭 추가로 챙겨주는 제품이 있어요. 넘버진 1번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 샤워하고 클렌징하고 오면 꼭 이거를 해주는데요. 토너팩을 해줄게요. 클렌징으로 모공을 잘 비워냈으면 스킨케어를 잘 해서 모공에 피지가 잘 차지 않게 해줘야겠죠? 얼굴에 열이 오르면 피지 분비량도 같이 늘어난다고 해요. 1번 토너로 토너팩을 해주면 자극 없이 얼굴에 열도 내려주고 진정이랑 보습이 잘 돼서 그런지 민감한 피부일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성분 자체도 정제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명한 성분들을 농축시켜서 워터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 토너랑 다르다고 해요. 원래 피부는 건조하면 더 유분을 내보내기 때문에 좁쌀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족했던 수분을 이렇게 잘 채워주면 피지까지 조절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진득한 점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완전 물에 가까운 이렇게 다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완전 라이트한 수분 제형인데요.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그대로 쏙쏙 피부에 잘 먹어서 여러 겹 레이어링을 해주면 당기지가 않고요. 닥토, 스킨팩, 흡토 다방면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 가성비 템으로도 추천합니다. 처음에 쓸 때는 그냥 뭐 무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의 진가는 쓰다가 안 쓸 때 역체감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 쓰다가 다른 제품을 쓰고 났을 때 효과가 확실히 좋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믿고 쓰는 넘버진 진정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러블 피부를 위한 피지케어 클렌징 방법과 스킨케어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습관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토대로 내가 오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히려 피부 속에 있는 유분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꼼꼼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클렌징 오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추천드린 넘버즈인 제품 꼭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바로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